예, 이번 시간에는 이 문법의 효용, 그리고 또 문법의 해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배웠는데 그렇게 양이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영어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 어떤 문장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구조 안에 들어가는 성분들을 끼워 넣는 방법, 또 그 구조 안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부품들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방법이 결국에 이후에 배울 우리 수업의 전부 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재미없으실 수도 있어요. 재미없는 거는 너무 좀 아쉽게 생각하고 또 제가 또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또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다 보니까 아마 뭐 잠 안 오실 때 이 수면제 대용으로 제 목소리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영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자는 것도 중요하죠. 예, 그런 점에서는 둘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제가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재미를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미는 자기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재미없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따분하게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영어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고 또 영어가 여러분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정말 절절히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제가 재미없게 강의해도 그 강의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빵빵 터지게 해도 그건 그냥 개그 프로에 불과해요. 돌아서자마자 여러분은 영어랑 안녕인 거죠. 저는 지금 영어 수업을 제가 하고 있긴 하지만 이름이 서툰 영어의 시대잖아요. 저는 안 서툰데 서툰 분들을 가리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서툰 저와 같은 사람도 영어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왜 못하냐라는 뜻이에요. 제 영어 발음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데 저는 요즘에 영어가 너무 재밌습니다. 예, 영어가 마치 이 드라마, 소설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영어에 있는 그 수많은 문법적인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각각의 요소들이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 현재 상태에 도달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는 거의 한 20년 만에 영어랑 화해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효율성 있게 아주 짧은 시간에 공부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어와 화해를 하는 겁니다. 영어의 영자만 들어도 고개를 돌려버리는, 고개는 억지로 안 돌리지만 마음은 이미 돌려버린 그런 상태라면 그 공부는 100%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과 화해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각각의 것들이 영어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또 어떤 효용이 있고 또 이걸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가슴으로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머리의 이해와 가슴의 공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지 않으면 저는 결코 이 영어뿐만 아니라 화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화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완주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덩어리가 큰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어의 어떤 효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 마음을 뭐 어떻게 열어야 된다 이런 방법은 없겠지만 저랑 같이 협력해서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같이 느끼면 그러면 마음을 연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 가지, 영어의 해학 또 영어의 이로움인데 우선 영어의 쓸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study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이거 굉장히 쉬운 단어죠. 대부분 알고 특히나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공부를 하다라는 이 단어를 모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는 사전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대체로 그 취지는 비슷한데 여러 가지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이 study는 두 가지의 품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명사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동사라고 되어 있죠? study는 공부하다 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지만 공부라고 하는 명사의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공부뿐만 아니라 조사, 검토, 고찰 또는 고려하다, 이익을 도모하다, 애쓰다 이러한 의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큰 틀에서 보면 대충 비슷비슷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느낌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문장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이 만든 문장을 만났을 때 우리의 고민은 뭐냐? 그 문장 안에서 사용한 어떤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좌절시키는 거는 옆에 분명히 사전이 있어요. 근데 사전을 찾아봤는데 도통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을 열어봤더니 막상 열어보니까 하나의 단어가 엄청나게 많은 뜻들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품사까지 다르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그 단어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거기에는 정해진 정답이 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오랫동안 영어의 트레이닝이 되면 그 단어의 기본적인 뜻, 그리고 그 단어를 둘러싸고 있는 문장, 그 문장을 둘러싸고 있는 단락, 그 단락이 속해 있는 책, 또는 그 책을 쓴 작가, 또는 그 사회적 분위기,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단어의 의미를 정말 고속으로 찾아내서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이 바로 네이티브, 즉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심지어 모국어를 쓰는 사람조차도 그 내용이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한글로 써있다고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어의 뜻, 그 문장의 어떤 해석,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복합적인 것이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 단지 영어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정말로 큰 착오라는 것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내용이 어려우면 그게 한국어건 영어건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때 중요한 것은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여러분이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단서 중에 아주 큰 요소를 차지하는 게 바로 문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을 보시죠. The study of science is important 에서 science는 과학, important는 중요하다라는 뜻인데, 자, 여기에서 저 study를 우리는 지금 공부하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study를 우리는 동사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뒤로 쭉 가보면 is라는 비동사가 나오는데 이것도 동사예요. 이 문장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뭐가 이상한가요?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동사만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범위에서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그 상식을 어기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이 둘 중에 하나는 동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동사가 아닐까요? 자, 우선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분은 그 문장에서 부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동사를 판별하는 이 맥락에서는 얘는 빼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문장이 단순해지죠? 그리고 이 더라고 하는 것은 관사라는 거예요, 관사. 그래서 이것은 문장의 성분이 명사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동사 앞에는 명사가 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이 더는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주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걸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얘를 동사로 치면 이 문장은 문장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is를 동사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study가 명사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린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study를 동사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전을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사전을 열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명사의 뜻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study 뒤에 of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단서가 또 있어요. 그럼 이 단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사전을 보면 여기에 of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study 뒤에 of가 붙었을 때 study는 연구나 학문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뜻을 통해서 아까 보셨던 그 문장을 해석할 때 여기에 있는 study를 연구 또는 학문이라고 하면 과학의 연구는 중요하다 라는 뜻이 되면서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 study의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법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면 어떠한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가 그 문장 안에서 어떠한 품사로 사용이 되었는지 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가 있고 그 단서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사전을 찾을 때 훨씬 더 그 후보군 중에 그 의미에 해당되는 것을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시죠. The prisoner, prisoner는 죄수라는 뜻입니다. studied way to escape 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장인데요. 자, 이 문장을 해석하다 보니까 죄수가 그 죄수는 공부했다. way to escape는 도망가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즉, 죄수가 도망가는 방법을 공부했다라는 이걸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뭔가 죄수가 도망을 가는 방법을 공부했다라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앞뒤 맥락을 봤을 때 이 죄수가 뭘 공부한다는 거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런 정보가 어디 적혀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studied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사전을 찾아볼 건데 여기에서 타동사와 자동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전에 따라서는 모든 사전이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studied라고 하는 이 study 그 동사는 뒤에 뭐가 있나요? way to escape. 자, way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즉, 도망가는 방법을 공부했다. 뭐 이런 뜻이 되니까. 그럼 목적어가 있다는 것은 이 동사가 어떤 타입의 동사라는 것을 의미하나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는 동사라는 점에서 타동사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두 개의 동사 스타일 중에서 우리는 타동사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동사 안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분류하게 되면서 더 높은 확률로 뜻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도 우리가 문법을 공부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밀히 조사하다 라는 뜻도 있고 주의해서 보다, 유심히 보다도 있고 생각해내다, 고안하다 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장 안에서 여기 있는 이 문장만 놓고 저 studied의 뜻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앞뒤 맥락을 통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법을 통해서 저 단어의 성분을 알 수가 있었고 성분을 알기 때문에 더 높은 확률로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문법을 배운다고 할 수 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전 찾을 때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문법의 효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시켜 드린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문법의 해로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저는 문법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우리 학습자를 두고 이 여러 가지 담론들이 막 펼쳐져요. 예를 들면 문법은 필요 없다, 문법은 쓰레기다, 한국의 문법은 완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동시에 시중에 있는 그 수많은 문법책들은 조용히 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떤 정답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각자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타당한 논거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점을 스스로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균형점을 찾다 보면
영어를 균형점을 찾기 전에 영어를 잘하겠죠. 예, 뭐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문법은 이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인간의 언어가 훨씬 더 먼저 나왔고요.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학문적인 체계가 생기고 그 학문적인 체계를 통해서 이 인간의 언어를 분석하고 분류하다 보니까 이제 문법이라는 것이 나타났고, 문법은 나중에 이미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인간의 언어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즉, 자연의 규칙이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라는 거고, 그 문법을 만드는 사람들마다 수많은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아주 불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문법은 최소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언어의 복잡도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언어라는 것은. 그 복잡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뼈대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 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법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영어를 공부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그 문법적인 체계 안에 갇혀있게 되면 결국에는 해석할 수 없는 문장이 나오고,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 표현력의 한계가 문법에 갇힐 수 있다는 거죠. 그 단적인 예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문법은 5형식이라는 겁니다. 5가지 형식으로 문장을 나누는 건데요. 이 5형식이 워낙에 오랫동안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 개중에는 5형식이라는 게 일종의 성역화된 감이 있어요. 마치 이 문장의 형식을 5형식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영어의 형식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7형식도 있고 12형식도 있고 25형식도 있고 우리가 배우는 5형식도 있고, 아예 영어의 형식을 딱 하나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그 형식에 들어가는 부품들만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그런 교수법도 있어요.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영어의 형식, 또 문법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문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문법으로부터 탈피하려는 노력을 또한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 문법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이 사례들을 보여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제가 이후 수업을 통해서 꾸준히 문법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문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건물을 질 때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짓는 이러한 장치들, 이걸 영어로는 스카폴딩이라고 해요. 몰라도 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문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영어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보조적이지만 또 어쩔 수 없이 필수적인 것이 바로 문법이고, 나중에 우리가 영어를 잘하게 되면 그 문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필요 또한 있다라는 거죠. 이걸 나중에 없애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거나 누구한테 말할 때 문법에 따라서 다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딱 보면 대충 대체적인 문법을 알면 여러분 문법에서는 설명하지 않는 것도 사람은 지능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문법적으로 조금 틀려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문법 지상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법은 중요하면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저것 많이 살펴봤는데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그리고 조금 갈 때마다 여러분이 영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계속 꾸준히 제 수업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법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서툰 영어의 시대에 방문해주세요. 고맙습니다.